음. 자, 지난 시간까지 혹시 못 본 거 있고 숙제 못 보낸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여기 영상까지 보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준비해서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방이 새로 개설됐으니까 5월 달에 안내했으니까는 5월 방으로 다시 이동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여기 파트는 물리학 파트가 되겠고, 중학교 물리학하고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하고 같이 혼합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참고하면서 기본적인 문제들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90페이지 되겠고, 그다음에 선생님 자체 교재로는 11회, 관성, 그 다음에 운동량, 이게 아니다. 전이죠. 10번, 중력에 의한 시스템의 유지 되겠습니다. 이 파트 되겠고, 자, 일단 이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학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여기 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자,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F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 힘이 0일 때와 힘이 0이 아닐 때, 즉 힘이 존재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될 때, 운동이 좀 달라져요. 힘이 0이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건데, 힘이 0이라는 건 모양도 안 변하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린 당연히 힘이 0이면은 물체는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안다고, 그렇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거지. 이건 잘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아, 마찰이 없는 면에서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10m per se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마찰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 마찰이 없는 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밀었는데 한번 밀은 이 녀석이 계속해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는 동안에 얘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한다. 반대로 말하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외부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찰이 없는 면에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등속이 아니라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등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등속 운동과 등 가속 운동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등속 운동이다. 그다음에 등 가속 운동이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면 등속 운동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F는 0이다. 등 가속이라는 건 속력이 변한다는 건데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등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속 운동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같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는 운동이란 말이지.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같은 거리를 운동하는 운동이니까 우리가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를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이다. 시간에 따라서 1초, 2초, 3초, 4초마다 꾸준히 증가하겠죠. 이동하는 거리가 처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이때 요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이 되는 거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렇죠? 속력이 지금 일정하잖아. 그래서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이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볼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나온다. 속력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이 될 것이지. 그치? 그랬을 때 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는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이동한 이동 거리가 되는 거지. 왜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바로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요 넓이가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되겠지. 이게 바로 등속 운동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고 등 가속 운동은 등 가속 운동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 얘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힘을 준다. 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애한테 계속 뒤에서 힘을 밀어준다. 그럼 속력이 증가한다고. 음. 그걸 우리가 속력의 증가량을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속도.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시간 동안에 속력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의 변화량. 이거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력의 변화량을 다른 말로 하면,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준 게 이제 속력의 변화량이 되는 거거든. 그 속력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초에 1m/s씩 속력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운동이 있다. 그럼 처음에 이 속력은 0이었고, 1초 후의 속력이 1m/s였고, 2초 후의 속력이 2m/s, 3초 후의 속력이 3m/s라고 하면은 얘는 1초마다 1초마다 속력이 얼마 변했어요? 1m/s가 증가했잖아. 그치? 여기도 지금 1초마다 속력이 1m/s 증가했죠. 여기도 1초마다 1m/s 속력이 증가했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요것을 속력의 변화량. 지금 얼마가 되겠어? 1m/s의 제곱이 되겠지, 단위가.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니까, 그렇죠? 여기도 1m 퍼 세크의 제곱이고, 여기도 지금 얼마 변한 거예요? 속력이 1m 퍼 세크 제곱. 여기도 얼마? 1m 퍼 세크 제곱이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가속도. 가속도라는 건 그래서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 그래서 이 가속도를 우리가 A, 악셀레이션에서 와가지고 A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A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T분의 델타 V. 그러니까 시간 동안에 델타 T라고 하겠죠. 어떤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량. 요걸 뭐라고 한다?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속도 이해했어요? 어, 가속도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건 부호가 있어. 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플러스 가속도가 되는 거지. 계속 얘는 일식 증가하는 운동이야 라고 되겠지만 반대로 어떤 운동이 얘가 10m/s로 출발했는데 1초마다 속력이 줄 수도 있어요. 9m/s가 되었다가 8m/s가 되었다가 7m/s까지 될 수 있잖아. 그러다 멈출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것도 근데 속력의 변화량이 있는 거잖아. 얘는 왜 속력이 왜 줄었을까?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쪽에서 뭐가 가해지고 있다?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어쨌든 속력의 변화량은 생기는데 운동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플러스 운동 방향 쪽으로 증가하겠고 반대로 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면 이 속력은 줄어들겠지. 그럼 얘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의 가속도 A는 1초마다 속력이 1씩 줄어들고 있다. 운동 방향과 반대다. 그래서 마이너스 보호를 써주고 1m/s씩 줄어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m/s 제곱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얘는 속력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오른쪽으로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하겠죠. 0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고 얘가 뭐 10초 후에 10m/s가 되겠죠. 1초에 1m/s가 증가하니까.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얘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가 되겠죠. 왜? 가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1m/s의 제곱. 이해되죠? 얘는 뭐야? 속력이 일씩 증가하는 운동이었다는 것이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이 오른쪽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아까 처음에 V가 10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운동이 되겠지. 그쵸? 줄어드는 운동이 되겠고 얘가 10초 후에 0이 되겠죠. 속력이. 그리고 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m per 세컨 제곱이 되겠지.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는 성분이라서 부호가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성분이면은 운동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는 건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반대 방향이다. 즉, 감소하고,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음. 이걸 그래프로 가속도 관련 그래프로 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 위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운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가속도는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하겠죠. 그죠? 그치?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운동은 가속도 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속력은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얘는 첫 번째 운동은 속력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는 운동이고, 두 번째 운동은 뭐야?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운동이잖아.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가속도는 플러스 1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서의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1로 뭐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자, 지금 힘이 어떻게 되고 있었지? 오른쪽 운동은 힘이 가해지고 있어, 가해지고 있지 않아? 가해지고 있어. 가속도가 어쨌든 0이 아니라는 건,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등속이잖아. 등속일 때 힘은 0이지만, 그죠? 등속일 때는, 등속 운동일 때는 가해지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런데 가속일 때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어때? 가속도가 증가해요, 일정해요. 가속도가 어쨌든 플러스 1로 일정하잖아. 왼쪽 운동은. 그치?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근데 지금 어떤 힘을 줬어? 일정한 힘을 준 거잖아. 힘도 어떻게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 10뉴턴, 뭐 10뉴턴이라고 할까? 10뉴턴이라는 힘을 계속해서 일정한 힘을 준 거야. 그죠? 일정한 힘을 계속 줬을 때 어떻게 된 거야? 가속도가 일정했네? 이 얘기는 뭐야? 힘과 가속도는 어떤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 있다는 거 이해하겠어? 마찬가지로 내가 반대쪽에서 어떤 힘을 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반대쪽에서 어떤 힘을 줘서 얘를 멈추고 있잖아. 속력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잖아. 그래도 가속도는 어땠어? 마이너스 1로 일정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힘이 반대쪽에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힘은 역시 가속도에 비례하는 거죠. 힘이 일정하니까 마이너스 가속도도 계속해서 일정했잖아. 힘이 일정하니 가속도도 일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내가 힘을 증가시켜주면 가속도도 변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힘이 곧 가속도야. 가속도가 곧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힘이 가속도고 가속도가 곧 힘이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가 질량이 m이라는 게 있고 어떤 물체가 질량이 더 큰 녀석이 있다. 그랬을 때 얘를 동일한 속력으로 우리가 가속을 시키려면, 동일한 속력으로 가속을 시키려면 뒤에서 미는 힘도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가 더 무거운 애가 더 큰 힘을 줘야 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내가 어떤 물체를 변화시켜 줄 때 그 물체의 질량에도 질량이 커지면 이 물체에 주어야 되는 힘도 어떻다? 커져야 된다. 즉, 힘과 질량도 비례해야 돼요. 그리고 힘과 가속도도 비례해야 돼. 이 두 식을 합쳐놓은 식의 그 유명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F는 MA라는 식이 바로 그 식이에요. F는 MA. 많이 들어봤죠? F는 MA가 뭐냐면, 이게 F가 뭐야? 힘이고, 요 A가 뭐야? M이 뭘까?
킬로그램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요 A가 뭐다? 가속도예요.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 요 식에 의해서도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질량 M이 일정하다면 힘과 가속도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 어쨌든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좀 확장을 해보면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있죠. 그러면 어떤 질량이 여기 M이라는 물체가 있어. 어, 요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 있겠지. 어, 이 중력이 바로 F라는 힘이겠지. 이 질량을 가진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 F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체한테 지금 뭐가 가해지고 있어? 일정한 힘이, 질량에 비례하는 일정한 중력이라는 이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어떤 힘? 일정한 힘이. 그럼 이 물체는 가속도를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는 거지. 가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A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A? 일정한 가속도가 있겠지. 그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가속을 받으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지. 이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에 의한 가속도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재밌죠? 이걸 중력 가속도라 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 하면서 이거를 부호만 바꿔서 이 기호만 바꿔서 A라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비티.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F는 mg라고도 표현해요. 지구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는 ma하고 똑같은 거야. F는 ma가 이거야. 그죠? F는 ma가 뭐예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라는 공식이잖아. 그게 바로 얘를 중력에다가 변환시킨 거예요. 중력은 질량 곱하기 g,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식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오늘 공부할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중력 가속 g라는 건 뭐야? m분의 f네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f인데, 그쵸? 중력이 f인데 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거든요. 질량이 큰 물체는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있거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야. 따라서 요 n분의 f 값은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그걸 잡아당기는 중력도 함께 커지는 거니까 이 n분의 f 값은 항상 어떨까? 일정하단 말이야. 즉, 지구에서 질량이 작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랑 질량이 큰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랑 잡아당긴 힘 자체가 F1, F2면은 이 잡아당긴 힘 자체가 질량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중력 가속도 G라는 거 역시 M분의 F 값은 어떤 거야? 일정하잖아. 그러면 G가 어때? 일정해. G가 뭔데?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뭐야? 물체가 떨어질 때 증가하는 속력. 이거는 질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전부 동일하다. 어. 모든 물체는 전부 동일한 중력 가속도를 갖는다. 그게 얼마냐? 바로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이 9.8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에서의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좀 되겠어요? 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기본 개념부터 지금 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등속 운동과 등 가속 운동의 차이점은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은 것과 힘이 가해지고 있다. 이 차이가 되겠고,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는 등속, 힘이 가해지면 등가속인데, 등가속인데, 이 등가속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다. 왜? 일정한 힘,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증가한다. 그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을 보게 되면 1초에 9.8m/s씩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속력이 증가하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곧 뭐다? 가속도다.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다?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것이고 1초에 9.8m/s씩 증가하니 이 중력 가속도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9.8m/s의 제곱이 된다. 이 물체는 질량이 1kg짜리나 질량이 2kg짜리나 여기 떨어지는 9.8m/s의 제곱 이 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똑같다. 선생님 무거운데 왜 빨리 안 떨어지고 똑같이 떨어져요? 공식으로 설명했잖아 방금. 자, F는 ma에서 자, 이 공식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 공식 이용합시다. 그럼 A는 뭐야? A는 n분의 F인데 요 n분의 F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야. 중력이라는 건 질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운동을 생각해 보면 돼. 자, 1kg짜리와 2kg짜리를 가속되는 속도를 똑같이 가게 하려고 그래. 얘를 동일하게 가게 하고 싶어. 가벼운 애가 무거운 애. 그러면 뒤에서 미는 힘이 1N이면은 무거운 애를 미는 건 몇 뉴턴이어야 돼? 2N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음. 무거운 애를 동일하게 가게 하려면 힘을 두 배로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그럼 요거를, 요걸 세로로 딱 돌리면, 이게 뭐야? 세로로 딱 돌리면 바로 이거랑 똑같은 놈이 자유낙하 운동. 잡아당기는 힘 자체가 질량에 비례해서 잡아당겨야지만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은 여기서도 자연낙하 운동의 핵심 개념은 떨어지는 속도는 동일하다. 질량에 관계없다. 하지만 이 둘이 받는 중력은 차이가 있다. 질량에 비례한 차이가 있다. 중력과 중력 가속도의 비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저항이 없는 이런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 관계없이 다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이제 중요하고요. 동시에 떨어진다. 근데 이제 공기 저항을 받게 되면 어, 표면적인 공기 저항 양을 많이 주는데 깃털 같은 경우가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가벼워서 공기 저항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질량과 공기 저항은 아무 관계가 없어. 어, 질량에 의해서든 낙하하는 건 지금 똑같잖아. 똑같은데 공기가 있을 때 공기 저항은 표면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요 운동인데 요 운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포물선 운동이라고 그래서 옆으로 던지는 운동이야 위에서. 음. 그러면 자 던지는 순간 얘의 속력은 V겠죠. V면서 던지는 순간 딱 내가 손을 놨잖아. 손을 놓으면 이 수평 방향으로의 힘, F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운동이라고 했지? 등속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얘는 처음에 던져진 속도가 V라면,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는 계속 몇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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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즉, 옆으로는 계속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왜? 옆으로 작용되는 힘은 없어. 처음에 던졌을 때 빼고는 얘한테 옆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힘이 없다는 건 뭐다? 등속이다. 음. 대신에 얘가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이 질량에 비례하는 뭘 받아요? 중력을 받지? 자, 힘이 존재하네? 힘이 존재하네? 힘이 존재하네요? 자, 힘이 존재한다는 건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속력이 증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힘이 존재하는데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죠? 자,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면 속력의 증가량도 어때야 돼요? 속력의 증가량도 당연히 일정해야겠지? 속력의 증가량을 뭐라고 한다?
가속도. 이 가속도가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이 가속도가 얼마다? 지구에서는 9.8m/s 제곱.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이런 가속도로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즉, 이 포물선 운동 역시 지금 1초마다 예를 들어서 얘를 1초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건 1초마다 동일한 거리를 가는 거예요. 왜요? 오른쪽으로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고 오른쪽으로는 등속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 거야. 그런데 아래 방향으로는 얘는 그냥 그 아래에서 자유낙하를 시킨 것과 동일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운동과 포물선으로 떨어지는 운동의 수직 방향에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어떻다? 동일하다. 가는 거리 동일하고요.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동일하고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은 공기 저항이 없다고 하면은 이 연집 방향 아래로 공을 놨을 때랑 옆으로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랑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어떨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얘는 수직 낙하하는 힘, 중력 받는 건 똑같고 포물선 운동을 해도 수직 방향으로 받는 힘은 동일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바로 오른쪽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가해지는 힘이 없다. 그런데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가해진다. 그러니 수평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고 연직 방향의 아래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가속도라고 하는 거 등속 운동은 가속도가 0인 거죠. 속력의 증가량이 없잖아. 0이고 연직 방향 떨어지는 건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지구에서는 얼마? 9.8m/s 제곱. 정리가 좀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 한 방향으로 운동을 직선 운동이라고 하거든. 자, 아래쪽으로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인데 이것도 무슨 운동 중에 하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칸 나오다 채울 수 있겠어요? 네, 기본 개념은 이거야. 이게 다야. 이것만 이해하면 통합과학에서의 어, 등속, 등가속 운동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 자,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 이제? 자, 그 얘기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O2에다 이제 안 나온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O2에서 첫 번째 보면 중력이라는 게 나오거든. 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중력이라고 하는 건, 자, F라고 해볼게. 이 중력 F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힘이냐면, R 제곱분의 M1, M2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물론 여기 비례상수가 들어가는데, 비례상수를 빼면 이제 비례한다는 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즉,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각 물체의 질량이 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요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체 사이의 거리, 요 거리라고 해. 그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작용하는 중력은 크다. 만약에 지금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어, 이 둘의 중력은 뭐에 비례하는 값이냐? F는 상수를 빼고요. 상수 빼면 F라고 하는 건 뭐냐면 R 제곱 둘 사이의 거리분의 A의 질량 곱하기 B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요 값은 지금 B가 A를 잡아당기는 요 힘을 FB라고 한번 해볼게. 그다음에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을 FA라고 해볼게. 그럼 이 두 힘은 어떨까? 공식이 똑같으니까 같단 말이죠. 두 힘은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 얘기야. 그래서 두 물체 A, B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같고 반대 방향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이 클수록 거리는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다. 자, 이 말이 바로 요 식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지구에서는 지구의 질량하고 물체의 질량이니까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는 것이고 그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무게다. 라고 하면서 이걸 뉴턴 우리가 무게 단위 뉴턴 썼잖아. 그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했어? 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바로 중력 가속도를 곱해 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나온 식처럼. 자, 그 어떤 물체가 받는 중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자, 중력 힘 뭐야? 이게 F잖아. 질량 뭐야? M이잖아. 가속도 뭐야? A잖아. 뭐야 이거? F는 MA예요. 그지? 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F는 MA이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MA인 거고 무게는 M 곱하기 A였던 거예요. 그 가속도 값을 우리가 9.8을 넣었기 때문에 그동안 1kg은 9.8 뉴턴이에요 했던 이유가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이유는 바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이었기 때문이고 F는 MA이기 때문이죠. 되죠? 네, 됐고 자, 자연학과 운동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1초에 9.8씩 증가하는 운동이고, 자, 여기서 자연학과 운동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실수하는 거 하나 한번 물어볼까? 질문해볼까? 자, 요거 여러분들 질문 타임인데, 어, 꽤 많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문제를 내보려고 하거든? 자, 그림을 보면서, 채팅창에 남겨보세요. 자, 자연학과를 할 때요, 학교 시험 보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자연학과 할 때, 멈춰있던 물체 놨어, 내가 지금 이렇게 놨거든? 음. 그러면 이 물체가 1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자, 요거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다가. 자, 이 자이너카 하는 녀석이 1초 후에 떨어진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자, 자이너카 하는 물체가 1초 동안 떨어진 높이는 몇 미터 떨어질까요? 자, 이걸 공식으로 막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계신데 나는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통합과까지는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돼. 일단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얼마일까요? 네, 답, 한 명이 답을 해줬고, 그쵸. 어,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쵸. 자, 우리 생각에 있잖아. 우리 생각에 1초 떨어진 거리는 9.8m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쵸. 왜? 속력이 0에서 1초 후가 되면은 9.8m/s로 속력이 9.8m/s 증가하니까 떨어진 거리가 9.8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네, 맞춘 친구도 있는데, 충격적이지, 얘들아. 아니라는 거야. 얼마냐면 4.9m입니다. 지금 놀라 자빠진 친구 있어요? 에? 자, 4.9m예요, 여러분. 왜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금방 설명이 됩니다.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볼게요. 자, 자연학과 운동은 어떻게 떨어지죠?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지? 그러면 1초 후에 속력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9.8m/s가 되는 거죠.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뭘로 구한다? 요 넓이잖아. 이 이동 거리잖아. 넓이 얼마예요? 4.9죠? 4.9m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속으로 9.8m/s의 등속으로 1초 동안 갔다 그러면 9.8m죠. 근데 얘는 등속이 아니라 등가속이거든. 0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9.8이 된 거야. 그럼 얘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그거의 절반인 4.9m/s예요. 1초에 4.9m를 간 거랑 똑같지. 1초 동안은. 따라서 얘는 4.9m를 간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예린이. 갸우뚱?
아, 예린이 얼굴이 딱 떴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나만 봤어. 얼굴은 못 봤어. 고양이만 나왔어, 앞에. 뭐야, 방금? 그 고양이 귀엽다. 나도 해줘. 음. 승혁이, 이해됩니까? 승혁이 이해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자, 91페이지 보도록 할게.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일정한 크기에 뭐가 작용하죠? 자유낙하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자,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증가하죠?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수평으로 던졌어. 그럼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고? 힘을 안 받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무슨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되죠? 자, 2번 볼게요. 자, 중력은, 음, 항상 우리 모든 물질 작용하면서 이런 자연현상 일으키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떨어지고, 공을 떨어뜨리면 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이런, 우리 이런 시스템 전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거든. 이런 역학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봅시다. 자, 95페이지, 오투 문제 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중력이라는 건, 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어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 어때요? 자, F는 R 제곱분의 M1, M2로 생각하라. 맞죠? 자,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자,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라 뭘 쓴다? 무게는 곧 중력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 뉴턴을 써야 되겠죠? 자, 디귿.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 크기 커진다. 질량과 중력이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과 중력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어. 자, 2번 볼게. 자, 질량이 M1, M2래요. 그리고 거리가 R이 떨어져 있대. 자, F1 얼마일까? 자, F1 얼마에 비례할까요? F1은 뭐에 비례한다? R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 M1, M2. 자, F2는 뭐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R 제곱분의 M1, M2일 테니까 이 두 값은 어때요? 동일하죠. 힘의 크기는 어때? 같다. 공식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만 반대다? 방향만 반대다. 크기가 어때? 같죠? 그다음. 자, 질량이 커지면 한쪽 질량이 커지면 F1도 커지고 F2도 어때? 함께 커지겠지. 왜? M1, M2니까. 따라서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거죠. 자,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 그러면 두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 현재 F1보다 어때야 되겠어? 가까워지면 R 제곱에 비례하니까. R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죠? 커져야 되겠지. 틀렸죠. 답은 기억이 되겠다. 이해될까요? 자, 3번 볼게. 여러분 역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 나가 볼게. 자,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자, 가속도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가속도를 구해라는 건 어떻게 하라고? 시간분의 뭐의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 자, 그러면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이 속력의 변화량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이 속력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는 마찬가지로 시간 동안에 뭘 구하면 되냐면 얘는 이동 거리의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일단 간격에 지금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여기에 시간을 먼저 속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속력은 어떻게?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0.1초였고 거리 5cm인데 미터로 바꾸면 0.05m. 돼요? 그럼 여기서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속력은 0.5m/s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여기서의 속력 V2라고 할까요?
V2는 t분의 이동 거리. 자, 0.1초분에 얘는 15cm 이동했네. 0.15 이동했네. 그럼 얼마? 얘는 1.5네. 즉,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의 속력은 0.59. 두 번째 구간에서의 속력은 1.59. 자, 세 번째 구간에서 속력은 해보면 얼마 나올까? 2.5가 나오겠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뭘 구할 수 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가속도는 뭐냐면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의 속력이죠. 속력이 지금 몇 초에 0.1초마다 속력의 변화량이 얼마인 거예요? 1m/s가 변한 거지. 증가한 거죠. 두 번째도 어때요? 1.5에서 2.5로 갔으니까 얘도 0.1초 간격의 속력이 1m/s가 증가했지. 이게 뭐다? 이게 가속도인 거지. 얘랑 얘랑 지금 어때? 값이 같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이고 이 가속도는 얼마예요? 0.1분의 1이니까 10m/s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어. 속력의 변화량이지. 따라서 4번.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질량이 m인 쇠구슬을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자유낙하 시켰어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하자. 공기 저항은 무시하고. 첫 번째, 기억. 쇠구슬에 작용하는 힘은 일정하다. 얘의 질량에 비례한 뭐가?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 힘은 일정하겠죠. 맞고. 니은, 속도는 일정하다. 등속이냐? 이걸 물어본 거지. 등속이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틀렸고. 자, 질량이 2분의 1 m이네를 자연낙하시키면 가속도도 절반이 되느냐? 자, 아까 질량이 관계없다 그랬죠? 가속도는 어떻다? 동일하게 떨어진다. 질량이 관계없다 그랬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지. 되지? 돼요? 자, 5번. 자, 이어지는 문제네. 음. 3초일 때 쇠구슬의 속력은 자, 이거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프로 하기를 추천드려요. 선생님은 그래프로 하세요.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돼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이다. 속력이 얼마씩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얼마씩? 1초에 얼마씩? 9.8씩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럼 여기는 9.8. 얼마? 19.6. 얼마? 29.4.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거잖아, 지금. 3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냐? 29.4가 되겠지.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6번. 자, AB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아래 방향으로 지금 얘네들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 자, 중력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이 셋은 같다. 어,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면 되는 것이고. 넘어가서 뒷장에 7번 볼게요. 자,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위에다가 A 동전 올려놓고, 자 옆에다가 B 동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를 탁 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A 동전은 이렇게 아래로만 떨어질 거라고. B 동전은 자에 맞아가지고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운동 하겠지. 자, 그러면, 동시에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어떤 높이냐. 같은 높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자, 같은 높이에 있으면 동일한 뭘 받아요?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 아래 방향으로는 동일한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과 B가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 어때요? 동일하다고 했죠, 아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동일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얘가 A하고 같은 운동을 하는 거지. 옆으로 떨어질 때 마찬가지야.
옆으로 떨어질 때도 동일한 시간 동안에 자연낙하 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높이라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옳지 않은 거. A는 자연낙하 운동 하겠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B는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 B는 수평 방향이 아니라 지금 아래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야 하는 게 좋겠고, 4번 틀렸고, 연직 방향으로 A와 같은 운동을 한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하냐 이 말이거든. 등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그치?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8번에 보면은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다 돼? 동시에 떨어진다. 음, 동시에 떨어지고 지금 그 중력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쓰면 될 거예요. 자, 9번 볼게. 자, 9번.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3m/s 속도로 던진 공의 위치를 측정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겠네. 자, 이때 옆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럼 얘는 지금 1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대. 그러면은 여기 얘가 이동한 거리, 옆으로는 지금 3m/s의 운동을 한 거잖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3m/s라는 건 1초에 몇 미터를 간다는 거야. 3m를 간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1초 후에 땅에 떨어졌대요. 그럼 얘가 1초 후 옆으로 이동한 이 거리 R은 얼마가 되겠어? 3m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3m가 되겠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니까 3m. 등속 운동 한 거 똑같이 옆으로 굴리는 운동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음. 자, 11번 넘어가고 쭉 넘어가 볼까? 자, 여기에 97페이지에 자, 2번 볼까? 2번. 자, 이 문제 보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2kg짜리 A를 가만히 놓고 정지해 있던 1kg짜리 B를 수평으로 던졌대요. A는 10m/s의 가속도로 낙하했대. 자, 우선 B를 포물선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와 얘는 동시에 떨어집니까? 따로 떨어집니까? 당연히 동시에 떨어진다.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치? 자, 그러면 B를 옆으로 던졌네? 어떻게 될까? 당연히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얘는 옆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가는 거는 동일한 차- 중력을 받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음. 자, 그러면 지면에 닿는 순간에 A의 속도와 B의 연직 속도가 같다. 어때요? 둘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증가한 속도의 양도 동일하겠지? 그러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도 같겠죠. 자, A와 B에 닿을 때까지 중력은 둘 다 일정하게 작용하겠지. 자, 중력의 크기가 같아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힘이 같은 게 아니라 어, 질량에 따른 힘이 비례해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지금 두 배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은 B의 두 배가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는 거죠. 됐어? 자, 4번 문제 볼게요. 옆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래요? 4번 해서 한번 음, 여러분이 남겨봐봐. 음, 아이 그래도 상효는 시험이 아직 안 끝났는데 수업은 들어왔네. 아이고 기특해라. 숙제는 다음에 하세요. 네.
숙제 못한 친구들도 다음에 시험 다 끝나고 천천히 보내세요. 자, 채팅창에다가 4번 답을 한번 보내보세요. 풀어보세요, 4번. 기억에서 말한 이 공을 던진 속도는 옆으로 던진 속도를 말하는 거야, 옆으로 던진 속도. 음, 어려운가요? 현우 어려운가요? 소영이 어려운가요? 네. 네. 세양이하고 현지도 답을 한번 남겨줘 보세요. 네. 채팅이 안 돼서 답을 못 남기는 것 같고, 좋아요. 땡큐. 음, 음. 자, 봅시다. 이 운동을 보자고, 우리가. 음. 자, 아까랑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건데, 승혁이 오랜만에 채팅 남겼어요. 땡큐. 음. 자,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던진 속도가 A하고 B하고 지금 같으냐 다르냐가 중요한 거잖아. 음. 지금 어쨌든 A하고 B를 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에서 옆으로 던지면 무조건 얘들은 지금 어떻게 떨어지는 거야?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왜? 요 수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등가 속도 운동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한 거예요. 얘가 떨어지는 시간과 얘가 떨어지는 시간이 동일한 거야. 즉, A의 운동과 B의 운동을 수직 방향만 가지고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둘 다 어떤 그래프 나오겠어? 속력이 증가한 거예요. 둘 다. 증가했어. 만약에 얘들이 여기 1초에 떨어졌어. 그러면 얘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 속도는 얼마일까? 9.8로 같겠지. 누구야? A하고 B하고 동일한 거야. 질량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운동은 모두 동일한 거다. 음, 그쵸? 그런데, 그럼 얘는 어쨌든 동시에 떨어지는 건 일단 알겠죠? 동시에 떨어지는 건 알아. 자, 그러면 왜 얘가 옆으로 A가 더 많이 갔을까?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옆으로의 운동은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떨어진 그 위치가 10m라고 한번 해보자. B가 떨어진 위치가 4m라고 해보자. 그런데 얘들이 떨어지는 시간은 바닥에 닿은 시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 둘 다 1초 만에 바닥에 닿았다고 한번 해보자. 1초에. 둘이 동일한 시간 동안 닿아야 되는데 옆으로 이동한 거리가 달랐다? 그 얘기는 A는 1초에 10m를 옆으로 가는 등속을 한 것이고, 즉 A의 운동은 10m per sec의 등속을 한 것이고, B는 4m per sec의 등속을 한 거겠죠. 옆으로는. 따라서 옆으로 던진 속도가 다르겠지. A가 더 세게 던졌기 때문에 A가 더 멀리 떨어진 거죠. 동일한 시간 동안에 멀리 갔다는 건 처음에 던진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야. 하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진 시간은 어떠다?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처음 공을 던진 속도는 A가 B보다 큰 게 맞고, 동시에 던졌다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하는 것도 맞아요. 수직으로 떨어뜨린 거나 수평으로 대각 포물선 운동을 시킨 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동일한 거다. 둘로 나눠 생각을 해야 되고, 음. 자, 연직 방향 속도,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 어떨까? 동일한 시간 동안의 속도가 증가량도 어떤 거야? 같으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도 어떨까? 같겠죠. 따라서 A하고 B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기억 니은이. 되겠어요? 네, 좀 어려웠지? 어, 나가기가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자, 그러면 106쪽을 한번 볼래요? 106쪽?
106쪽을 한번 보세요. 땡땡땡땡땡. 106쪽을 봅시다. 106쪽의 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대기가 없는 위성에서 물체를 자연학화시켰더니 2초, 4초일 때 속도가 4m/s, 8m/s였다. 자,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을 했을 것인가? 생각할 시간 한 1분 줄게요. 자, 얘는 지금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증가했네요. 그럼 얘는 무슨 운동을 했을까? 가속도 운동을 했네. 음, 벌써 답을 벌써 구해서 보낸 친구가 있어요. 어, 오, 음. 자, 얘는 지금 보면은 2초.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했어? 4가 변했네? 그럼 여기서 얘의 가속도가 나오죠? 얘의 가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2m per 세크 제곱. 자, 이 얘기는 얘는 1초에 2m씩, 1초에 2m per 세크 증가하고 있다. 그럼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그지? 무슨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 증가하겠지, 그치?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해? 1초에 2씩 증가하는 운동이겠다. 그러니까 2초에 4가 된 것이고 4초에는 8이 된 거겠지. 따라서 1번. 1초일 때는 3이 아니라 2가 되는 것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방금 했던 것처럼 2m/s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잘했어. 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다. 잘했어요. 음.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자, 풀어보자. 2번 문제는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어, 어려운 문제 아니네. 연직 방향 그래프와 수평 방향 그래프의 어, 오른 모습 뭐겠느냐? 딱 지어보자. 뭘까? 쉽죠? 연직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는가?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는가? 이걸 알면 되잖아, 그치? 음, 보내보세요. 2번도. 음, 네, 그렇죠.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겠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겠지. 음, 잘했어요. 자, 요 4번 문제 한번 풀고 마칠게요. 4번 한번 해볼래요? 4번 좀 어렵네? 4번. 같은 높이에, 자, 중요한 건 같은 높이래. 같은 높이. 자, 같은 높이면 우리 뭘 떠올려야 돼? 같은 높이면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은 어떻다? 동시에 떨어진다가 중요하고 일단 써놓으세요. 같은 높이라면 동시에 써놔, 일단. 그 다음에 질량이 다르네. A는 왼쪽으로 1m/s로 던졌고 B는 오른쪽으로 2m/s로 던졌네. 그럼 A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B가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지? 음,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 4번. 음, 되죠, 이제 여러분들. 된단 말이야. 자, 얘 둘이 같은 높이에서 던졌기 때문에 A는 옆으로 등속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B도 옆으로 등속을 하다 떨어지겠는데 이 떨어진 시간이 어떻다? 동일하겠지. 동시에 떨어지죠.
자, 시간이 동시에 떨어졌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 1초에 떨어졌다고 그냥 해봐. 잘 안 되는 사람은. 1초에 떨어졌다. 그럼 A는 1초 후에 떨어졌으니까 옆으로는 몇 미터를 가겠어요? 1미터를 가겠지. B는 1초 후에 떨어지니까 얘는 몇 미터를 가겠어? 2미터를 가겠지. 자, 이해되겠죠, 이제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던진 속도가 다르다면 옆으로 이동한 거리 역시 달라지는 거죠. 등속이기 때문에. 음. 됐고, 그 다음에 받는 중력은 어떨까? A가 받는 중력과 B가 받는 중력은 A가 이 F를 받으면 B는 F만큼밖에 못 받지. 왜냐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건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따라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동일해야 되겠지. 동일한 것이고 수평을 이동한 거리는 B가 A의 두 배가 되겠죠. 속도가 두 배니까. 그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더 큰 A가 B의 두 배가 되겠지. 이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등가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생긴 거예요. 재밌죠? 잘했고, 기본적인 역학에 대한 지식이 잘 익혀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여러분이 잘 해놓으면은,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지금 선행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에 있는 물리 역학 같은 거에서 자유낙하 운동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고, 앞으로 시험 남은 친구들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수업료 이제 아직 안 보내주신 분도 있으면 수업료 보내주시고 5월 방으로 이동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요. 안녕.